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안보실의 홍현익 박사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정세화 정책에 기고한 글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런 주제로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는 차원이 신냉전 차원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중 간 새로운 냉전 질서라고 하는 것이 북미 협상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한국의 외교 안보 통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느냐,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고민을 정세화 정책에 쓴 것입니다. 먼저 미중 갈등의 양상을 보면 이것은 다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수세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 국력차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정면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력도 항모전단 수를 비교해 보면 11대 2로 불리하고요. 국방비도 아직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경제력도 절반 조금 넘어섰지, 인구가 또 4배나 많다는 거 생각하면 중국이 아직 미국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에너지나 식량에 있어서도 중국은 아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는 사실 그 경제적인 고관세 부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왜냐하면은 미중 간의 무역 적자가 1년에 3,500억 달러가 넘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러한 그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다가 중국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니까 고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환율을 중국이 조작하고 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나 그 정부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그 스파이 활동을 해서 훔쳐가고 있다, 이런 이의 제기. 또 부당하게 정부가 중국의 무역 기업들한테 적극 개입해서 국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다, 이런 등등을 이제 제기하면서 그 화웨이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안 하겠다. 또 같은 우방국 또는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범위를 넓혀서 EPN이라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다분히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그런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한국을 G7에 초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그 남중국해를 사실 이웃 나라들, 특히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영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인공섬을 구축하는 등 해양으로 그 위세를 뻗쳐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고 공해에서의 항해 자유 원칙 이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이 영해로 간주하고 있는 지역을 미 군함이 통과한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자칫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 충돌까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이런 그 첨단 기술에 있어서도 2025년에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런 야심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패권 국가인 미국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갈등은 투키디데스의 뭐 함정이라고 해서 얘기되는 것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정세와 정책에서 제가 다룬 것은 이 올 11월 미 대선까지 과연 미중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갈등 벌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대중 때리기,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일정 통제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자기 정권 연장의 차원에서 이런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미중 간의 갈등이 그야말로 정면 충돌로 벌어질 때 미 증시가 폭락하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주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들 주의 상당수가 농업지역이고 이러한 팜벨트라고 불리는 농업지역에서 대두나 밀이나 돼지고기 이런 걸 중국이 수입을 끊는다면 트럼프는 굉장히 선거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또 급기야는 만약에 시진핑이 작정을 한다면 진짜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 국채의 상당 부분을 매도하고 그리고 원유 등 에너지 수입 같은 거를 유로화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 미국도 큰 낭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축통화제가 흔들리게 되죠.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중국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은 피할 것이다. 또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면 중국도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면 충돌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아주 화해로운 평화가 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그 갈등 국면에 그 머들링 스루 그럭저럭 갈등이 진행되지만 정면 충돌을 하지 않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한반도에서도 북미 협상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2018년 6월달에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열리고 북미 간의 타협을 보려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4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미국하고 타협을 사실상 김정은의 자존심을 북돋아줌으로써 김정은이 미국의 요구에 버텼고 결국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미 협상을 일부러 방해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김정은에게 쉽게 타협하지 않아도 내가 뒤를 봐주겠다라고 함으로써 북미 간의 타협이 그만큼 어렵게 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올해 벌어진 6월 달에 북한의 이런 도발, 특히 그 미국이 사실 남북 경협을 반대하고 또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사대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외교안보 진영도 그 남북 간의 경협과 화해 협력을 바라는 인사들로 주요 보직을 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인지
첫 번째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난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간에 국방력을 굉장히 향상시켰기 때문에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능가한다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28,500명에 약 10,000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한국군의 보다 임전무태의 자세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그 남북 관계나 한중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방인 미국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우리의 자주성은 늘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증액해주지 않는 이런 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반중 노선에 적극 가담하라고 이렇게 자꾸 종용하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이건 북한의 영토를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한국은 바로 반중 반러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드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전략 기조로서 미국이 반중 노선에 미국과 동행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동맹은 사실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어떤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동맹이 되는 것은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고 또 반중적인 그런 동맹으로 변질되는 것은 우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을 보인다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을 때는 또 강력히 대응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도 한미동맹을 반중적으로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도 한중 간의 외교 안보 협력을 또 열심히 하고 대북 협력도 강화해서 결국 시진핑 주석이 올가을에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서 한한령도 완전히 해제하고 한중 관계도 개선되고 그럼으로써 대북 정책도 진행시키는 정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저지하고 또 가장 좋은 것은 국회에서 입법화하고 그리고 같은 우리 동포로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의료 방역 협력이라든지 또 농업 임업 협력 이런 것들을 적극 진행해서 남북 관계도 개선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간의 북핵 협상에도 도움이 돼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회복하고 그리고 한미 우호, 한중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